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배신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 자신의 유산을 노리는 가족들의 음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간병인의 도움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던 화창한 봄날이었다. 정명자는 검진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6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어떤 병원도 그녀를 두렵게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화로 미리 의사가 직접 내원하셔서 결과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었다. 정명자님 들어오세요.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췌장암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명자는 잠시 숨을 멈췄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생각이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였다. 얼마나 남았죠? 명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가족. 그녀에게 가족이라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진뿐이었다. 진우는 바쁜 회사 일에 파묻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유진은 명자는 며느리에 대한 생각에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아드님께 연락드려 보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아직이요.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명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 저녁에 시간 돼? 얘기할 게 있어. 간단하게 보내고 집으로 향했다. 저녁 8시 진우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심각한 건가요?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췌장암이래. 초기라 다행이지만 전화 너머로 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어떡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가볼게요. 유진이한테도 말해볼게요. 명자는 아들의 반응에 미소 지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아들은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주말이 되자 진우와 유진이 찾아왔다. 유진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명자는 유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지만 혹시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병이 의심을 키우는 걸까? 어머니,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너희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너무 뚜렷해서 명자는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통장이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혹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그 순간이었다. 명자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병세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의 말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아들. 이게 내 가족의 진짜 모습인가? 명자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명자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지? 몸이 약해진 명자를 위해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우와 유진은 즉각 동의했고 사흘 뒤 김하경이라는 50대 여성이 명자의 집을 찾아왔다. 정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경의 첫인상은 단정했다. 눈빛이 맑고 미소가 따뜻했다. 명자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들어오세요, 김 선생님.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타드릴게요. 명자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하경은 명자의 집 구조를 익히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당당했다. 10분 후 하경이 내온 레몬과 꿀을 넣은 따뜻한 차의 향기가 거실에 퍼졌다. 어머, 어떻게 알았죠? 내가 좋아하는 차인데. 하경은 빙그레 웃었다. 병원에서 명자님의 취향을 조금 전달받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경이 명자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하경의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과 세심한 배려가 명자의 마음을 열게 했다.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챙기고 가벼운 산책을 함께하며 때로는 명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경청하는 하경의 모습에 명자는 점점 의지하게 됐다. 하경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명자가 불쑥 그런 말을 꺼냈다. 하경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명자님 같은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명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 진우와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다. 표면적으로는 명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이었지만 대화의 흐름은 어느새 명자의 재산 상태로 향했다. 어머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유진이 물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명자는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유진의 질문은 계속됐다. 명자의 건강보험, 부동산, 주식, 예금. 모든 것이 유진의 관심사였다. 하경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명자의 손을 잡아줬다. 그 온기가 명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방문이 끝나고 진우와 유진이 떠난 후 하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명자님, 괜찮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재산에 관해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신가요? 그 말에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하경 씨, 사실 나도 불안해요. 내 병보다 내 돈에 더 관심 있어 보이는 게 진짜 그런 걸까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하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자님,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들과 부동산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사흘 전에 확인했을 때와 달리 서류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뒤져본 흔적이 역력했다. 이런. 명자의 손이 떨려왔다. 의심이 사실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 다른 장소로 옮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하경이 출근하자 명자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하경 씨, 혹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있나요?
하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제 제가 잠시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며느님이 들르셨어요.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갔다고 하셔서.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이 몰래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하경 씨,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하경은 명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명자님을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명자는 마음을 굳혔다. 이제 더는 순진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병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하경 씨,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경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명자님. 그렇게 명자와 하경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명자는 하경과 함께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은밀히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전략회에 같았다. 며느리가 집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지는 걸 알았으니 이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하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집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에는 표시를 해두고 사진을 찍어 놓고요. 누가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명자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지만 이런 식의 방어책은 처음이었다. 감정적으론 괴로웠지만 지금은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짜 통장을 만들어 두는 건 어떨까요? 내 진짜 자산 상태와는 다르게. 하경은 놀란 듯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님, 생각보다 대담하시네요. 살다 보니 이런 지혜도 생기나 봐요. 명자가 쓸쓸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웃었다. 그렇게 둘은 세심한 감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경은 주요 장소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명자는 가짜 통장과 서류를 눈에 띄는 곳에 실수로 두곤 했다. 사흘 뒤 진우와 유진이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유진의 부모까지 동행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의 부모는 지나치게 과장된 걱정을 표현했고 대화는 어느새 명자의 병원비와 재정 상태로 흘러갔다. 어머님, 요즘은 암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유진의 어머니가 말했다.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아둔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비용을 생각하면 자산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진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명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경과 나눈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사실 제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 중요한 통장이랑 카드는 저기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 말에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하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자에게 눈짓을 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하경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유진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10분 동안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명자님,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는 서랍을 여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숨소리, 그리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 가우수수 들렸다. 통장이. 이게 전부야? 생각보다 적네. 어디 더 없나? 유진의 중얼거림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모습을 볼 줄은 몰랐어요. 내 병이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하경은 조용히 명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명자님, 더 지켜봐야 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니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명자가 먹던 약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하경이 평소처럼 약을 가져오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해 보니 명자의 암 치료제가 다른 약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건 하경이 경악했다. 명자는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약인가요? 하경은 인터넷을 검색한 후 충격에 빠졌다. 이건 수면제예요. 과다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단순한 재산 탐욕을 넘어선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경 씨, 이제는 경찰에 알려야 할까요? 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하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명자님은 더 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날 밤 명자는 하경의 도움으로 모든 약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증거 수집을 위해 하경은 자신의 몸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다. 이렇게 하면 모든 대화와 행동이 녹화될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유진 씨나 진우 씨가 오면 모든 것이 기록될 거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가장 잔인하다고 해요. 하경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또다시 혼자 방문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반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요. 박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님의 유언장을 정리해 드리려고요. 명자는 눈을 크게 떴다. 유언장이라니? 내가 언제 유언장을 쓰자고 했니? 유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다. 어머님,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어머님 재산이 복잡하니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절약되고 진우 오빠도 편할 테니까요. 명자는 하경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었다. 유언장이요? 글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명자님,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맞아요, 어머님. 지금 상태가 좋으실 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더 편하실 거예요. 유진이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변호사와 유진이 떠난 후 하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녹화가 잘 됐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옷에 단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유진과 변호사는 명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진우 씨가 동의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유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서명만 받으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알아서 설득할게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하경은 조용히 영상을 정지시켰다. 명자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하경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도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명자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한 명을 찾아갔다. 정 선생, 오랜만이네. 60대 후반의 변호사 이정환이 반갑게 맞이했다. 명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정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요즘은 가족 간 분쟁이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영자가 물었다. 우선 증거 수집은 잘하고 있어. 하지만 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되 내 의도대로 작성하는 거야. 그날 오후 명자는 이정환의 도움으로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암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고 일부만 진우에게 남기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이정환의 금고에 보관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정환이 진지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약을 바꾼 건 명백한 범죄 행위야. 명자는 머뭇거렸다. 아직은 내 아들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모르겠어. 이정환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명자야, 내 아들이 연루되었다면 더더욱 빨리 처리해야 해. 이건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결국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정환은 신뢰할 수 있는 형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가 바로 백 형사였다. 정명자님, 저는 백도현 형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백 형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명자는 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약이 바뀐 증거, 유진의 비밀 대화 녹음, 그리고 변호사와의 대화 영상까지. 충분한 증거네요. 백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행 장면을 포착하진 못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경이 물었다. 백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함정을 파는 겁니다. 정명자님이 가짜 유언장에 서명하는 척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명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테니까요. 정명자님 댁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겁니다. 명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좋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정 작전이 시작됐다. 경찰은 명자의 집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하경의 몸에는 더 정교한 녹음 장치가 달렸다. 백 형사는 주변에 잠복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명자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어제 유진이가 변호사를 데려왔더구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다시 변호사를 데려와 줄래?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네요. 알겠습니다. 주말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하경과 눈을 마주쳤다. 시작됐네요. 주말이 되자 진우와 유진, 그리고 같은 변호사가 방문했다. 이번에는 유진의 동생까지 동행했다. 어머님, 오빠가 제 동생을 데려오고 싶다고 해서요. 동생이 금융 쪽에서 일하거든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명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반가워. 이름이 뭐니?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유진 누나가 많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명자는 세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서 유진과 같은 계산적인 빛이 보였다. 자, 어머님. 여기 유언장 초안을 준비해 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명자는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모든 재산을 진우와 유진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유진이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 명자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머님. 이게 가장 세금도 적게 내고 좋은 방법이에요.
세진이 능숙하게 설명했다. 명자는 펜을 들었다. 작전대로 서명하기 전 그녀는 하경을 불렀다. 하경 씨, 차 좀 가져다 줄래요? 하경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명자는 일부러 서류를 유심히 읽는 척했다.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다. 하경이 차를 들고 돌아오자 명자는 유언장에 서명했다. 유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이제 모든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돼요. 유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한시름 놓인 것 같구나. 근데 내가 서명한 건 원본이 맞니? 사본은 내게도 남겨줘야 할 텐데. 변호사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네, 물론입니다. 사본을 준비해서 다음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바로 복사해 올게요. 하경이 재빨리 말했다. 유진이 하경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공증 받고 사본을 가져다 드릴게요. 하경 씨는 그냥 어머님 약 챙기세요. 그 순간 명자는 하경과 눈빛을 교환했다. 유진이 하경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진우 일행이 떠난 후 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자님 괜찮으세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진 씨가 저를 경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내게 너무 가까워진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이제 유진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하경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 무슨 일이니? 유진이가 하경 씨가 좀 불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간병인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이 하경을 멀리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경 씨는 내게 잘해주고 있어. 바꿀 이유가 없구나. 하지만 어머니, 유진이가 하경 씨가 어머니의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그들은 하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진우야, 하경 씨는 내 약을 아주 잘 챙겨줘.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진 느낌이야.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하경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더 조심해야 해요. 하경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백 형사님과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경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유진이 불쑥 찾아왔다. 명자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명자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유진은 소파에 앉아 명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다. 어머님, 저 사실 하경 씨가 좀 걱정돼요. 왜? 어제 제가 잠깐 어머님 약통을 봤는데 이상한 약이 섞여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건 암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약이었어요. 명자는 놀란 척했다. 정말? 어떤 약이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심장에 안 좋은 약인 것 같아요. 어머님, 하경 씨가 어머님의 약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자는 잠시 말을 잊은 척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경 씨는 내게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그게 다 속임수일 수 있어요. 어머님, 하경 씨를 너무 믿지 마세요. 어쩌면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주의해 볼게. 유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하경 씨가 어머님께 이상한 말을 하진 않았나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요.
어떤 말?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다든지 해코지하려 한다든지 하는 말이요. 명자는 잠시 유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불안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아니, 그런 말은 없었어. 하경 씨는 너희들에 대해 좋게 말해. 유진의 표정이 밝아졌다. 다행이네요.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래요. 하경 씨가 어머님을 조종하면 어쩌나 싶어서. 명자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유진이 떠난 후 명자는 즉시 백 형사에게 연락했다. 방금 며느리가 다녀갔어요. 하경 씨를 의심하도록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백 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하경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군요. 하경이 장에서 돌아오자 명자는 상황을 설명했다. 하경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젠 저를 제거하려고 하는군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명자님.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한 방 먹일 때가 됐어요. 다음 날 명자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나 생각해봤는데 내 재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 유진이 어머니와 동생도 함께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네, 어머니. 내일 다 같이 가겠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하경과 백 형사를 바라봤다. 이제 우리 함정이 작동할 시간이군요. 다음 날 오후 진우와 유진의 어머니와 동생 세진이 함께 명자의 집을 찾았다. 하경은 평소처럼 차를 대접하고 물러났지만 몸에 단 카메라는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명자는 그들 앞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어. 모두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다. 특히 유진과 그녀의 가족들은 눈빛이 달라졌다. 내 재산을 모두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 진우에게는 아파트를, 유진이에게는 예금을, 그리고 세진이에게는 주식을 주려고 해. 유진의 어머니가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정말 너그러우세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경 씨에게 주려고 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하경 씨에게요? 왜요? 하경 씨가 내게 정말 잘해줬거든. 가족보다 더 진심으로 날 돌봐줬어. 유진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하경 씨는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까? 그럼 누가 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백 형사는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자의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유진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역력했다. 유진의 어머니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경직되어 보였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하경 씨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농담이 아니야. 난 하경 씨에게 진심 어린 돌봄을 받았어. 그걸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뿐이야. 세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어머님, 법적으로 간병인에게 그런 거액의 유산을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향력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명자는 놀란 척했다. 그런가? 난 몰랐네. 맞아요, 어머님.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유진의 어머니가 달랜다는 듯이 말했다.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뭔가 있었나요?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연루되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내 진짜 마음을 따랐을 뿐이야.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하경 씨가 어머님을 세뇌시켰어요. 그 사람 정체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 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을 했대요. 명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일?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일이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증거가 있니? 유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증거요? 아직은 없지만 곧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면 보여주렴. 난 증거 없는 말은 믿지 않거든.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진이 다시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유산 문제는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공증 절차부터 진행하고. 명자는 웃음을 지었다. 공증? 왜 그렇게 공증에 집착하니? 법적 효력을 위해서죠. 어머님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도록요. 세진이 매끄럽게 대답했다. 명자는 다시 한번 모두를 둘러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초조함과 욕심이 엿보였다. 알았어. 내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자.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세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다들 이제 가봐. 난 좀 쉬어야겠어. 그들이 모두 떠나고 하경이 방으로 돌아왔다. 다 녹화됐습니다, 명자님.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겠네요. 하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실 건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백 형사와 통화했다. 오늘 공증사무소에 갑니다. 모든 준비는 됐나요? 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 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오후 2시 진우와 유진 그리고 세진이 명자를 데리러 왔다. 하경도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유진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경 씨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세요. 가족 일에 끼어들 필요 없어요. 하경은 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명자는 그녀에게 윙크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공증사무소에 도착한 그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박 변호사님, 준비 다 되셨죠?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공증사무소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는 어딘가에 백 형사의 팀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명자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지? 내가 어제 말한 내용이랑 다른 것 같은데? 유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예요. 다만 법적인 문구가 좀 복잡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명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여기엔 하경 씨 이름이 없는데? 세진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어머님, 그건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가족 내에서의 분배를 먼저 정리하고. 명자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난 분명히 하경 씨에게도 유산을 남기겠다고 했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오늘은. 명자는 갑자기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 서류는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르구나. 이건 사기야. 그 순간 공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서류를 가져왔어요. 공증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다.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세진은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어제 분명히 동의하셨잖아요. 유진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바로 그때 백 형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정명자님 괜찮으십니까? 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백도현 형사입니다.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의 담당자고요. 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죠? 백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명자님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 그리고 더 심각한 혐의가 있습니다.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더 심각한 혐의라니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약을 바꿔치기한 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장을 조작하려 한 일, 하경 씨를 모함하려 한 일. 이게 다 증거로 남아있단다. 유진이 격분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어딨어요? 오히려 하경이란 여자가 어머님을 조종하고 있어요. 백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은 명자의 약을 바꿔치기하고 있었고 서진과 함께 명자의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지 모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우는 충격에 빠져 아내를 바라봤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유진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세진은 재빨리 문을 향해 달렸지만 이미 문 앞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유진 씨, 박세진 씨 사기 미수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백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자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자신의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진우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이런 짓을.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혼란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아들은 아내의 계획에 완전히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진우야, 넌 정말 몰랐니?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단지 유진이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자고 했을 뿐. 약을 바꾸거나 그런 일은 전혀 몰랐어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완전한 가담은 아니더라도 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유진과 세진이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명자님, 어떻게 됐나요? 명자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끝났어요, 하경 씨. 드디어 끝났어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록 가족의 배신으로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지켜낸 용기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봐요. 명자가 잠들기 전 하경에게 말했다. 하경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맞아요, 명자님. 그리고 당신의 진심 어린 용기가 진실을 지켜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명자의 삶에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유진과 세진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사기 미수와 살인 미수 혐의로 강력하게 기소했고 확보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진우는 직접적인 가담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명자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상태였다. 명자는 그날 아침 병원에서 중요한 검진 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경이 함께 병원을 찾았다.
명자님 긴장되세요? 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아요. 이제 무슨 일이 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자의 담당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정명자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명자와 하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나눴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물론 아직 완치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이 정도면 정말 희망적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경이 명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축하드려요, 명자님. 정말 기쁘네요. 명자는 감격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나도 정말 기뻐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배신을 겪으며 그녀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았다. 재산이나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와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경 씨,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명자님? 내 재산 일부를 암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데 쓰고 싶고요. 하경의 눈이 커졌다.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하경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명자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다음 날 명자는 변호사 이정환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유언장과 재산 분배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네 결정이 현명해 보이네. 이정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진우군은 어쩌고?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우에게도 일부를 남길 거예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이 부족했을 뿐이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정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자네는 늘 현명했어. 법적인 절차를 마친 후 명자는 백 형사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한 백 형사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정명자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백 형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명자님과 하경 씨가 용기 있게 대처하셨기에 가능했죠.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는 분명합니다. 다만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죠. 하지만 살인 미수까지 있어서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더 맑고 깨끗할 수 있네요. 백 형사는 공감의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봤다. 가장 아픈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죠. 하지만 명자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카페를 나서며 명자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오랜만에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진우야, 어떻게 지내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명자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됐다, 진우야. 넌 직접 가담하지 않았잖니. 다만 내가 좀 더 강해지길 바란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렴. 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도 나도.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하경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진우 씨와 통화하셨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피해자니까요. 하경은 차를 내려놓고 명자 옆에 앉았다. 명자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라기보다는 이해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에서 배우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의 노을을 감상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황폐해진 정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다. 어머님. 익숙한 목소리에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진우야. 어머니 정원에 새 꽃을 심어드리고 싶어서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려놓고 명자 곁에 앉았다. 어머니, 저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명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다.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함께 이 꽃을 심어볼까? 그렇게 모자는 정원에 새 꽃을 심었다. 하경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명자의 삶에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8장 1년이 흘렀다. 푸른 하늘이 펼쳐진 따뜻한 봄날, 명자의 집 마당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5살 된 소녀가 명자에게 달려왔다. 예은이 진우의 딸이었다. 명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예은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의 볼에 쪽하고 키스를 했다. 할머니,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명자는 예은이가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의 높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 나라고 삐뚤게 적혀 있었다.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예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놀이터로 달려갔다. 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스한 기쁨을 느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명자님, 케이크 가져왔어요. 하경이 정원으로 나왔다. 오늘은 명자의 66번째 생일이자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하경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됐네요. 하경은 환하게 웃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닌 명자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다. 명자의 도움으로 하경은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명자도 함께 일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다. 진우가 바비큐를 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난 1년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유진의 배신 이후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 그는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벗어나 자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어머니, 고기 다 익었습니다. 진우가 부르는 소리에 명자는 테이블로 향했다.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은 테이블에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백 형사도 초대받아 와 있었다. 유진 씨는 어떻게 됐나요? 하경이 조심스럽게 백 형사에게 물었다. 백 형사는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다.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진 씨는 5년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어 형량이 늘었죠. 명자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일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백 형사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네요. 명자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명자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진우는 작은 봉투를 명자에게 건넸다. 어머니 생일 선물입니다. 명자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기부 증서였다. 진우가 자신의 이름으로 암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한 내역이었다. 진우야.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나눔과 베풀미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하경이 케이크에 촛불을 밝혔다.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명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끔찍한 병마, 가족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다. 촛불을 불기 전 명자는 작은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오늘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명자와 하경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명자님 행복하세요? 명자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 행복의 이유였다면 지금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하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명자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하경 씨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어제 심은 장미 모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물을 주며 생각했다. 인생은 이 장미와 같아. 가시도 있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진우가 예은이를 데리고 놀러왔다. 예은이는 명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할머니랑 쿠키 만들어 볼까? 예은이는 기쁨에 폴짝 뛰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세 사람은 부엌에서 즐겁게 쿠키를 만들었다. 예은이는 밀가루를 뿌려대며 웃음을 터뜨렸고 진우는 서툴지만 정성껏 반죽을 만들었다. 명자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경이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왔다. 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하경 이모, 내가 쿠키 만들었어요. 예은이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하경은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요즘 예은이는 하경을 이모라 부르며 따르고 있었다. 오후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직접 만든 쿠키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추고 있었다. 명자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할머니, 이 쿠키 정말 맛있어요. 예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명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예은이가 도와줘서 더 맛있게 됐구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명자의 얼굴은 평화로움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감사해요, 모두.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주변에 모인 이들 하경과 진우 그리고 예은이는 명자가 진정으로 찾은 가족이었다. 피보다 진한 진심으로 맺어진 그녀의 진짜 가족.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명자의 새로운 삶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